네. 다음 거 보죠. 4번 문제는 안 풀었죠? 이렇게 한 개의 주사위를 2개 던져서 아니구나 2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차를 차례로 A, B라고 했을 때 절대값 A 마이너스 3 플러스 절대값 B 마이너스 3은 2이거나 또는 이죠. 또는 A랑 B랑 같은 거의 확률. 그럼 분모부터 한번 하자 이거야. 분모는 36이겠죠. 그럼 요거에 만족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보자. 경우수 구하는 거잖아. 차이가 2가 나야 돼. 그러면 차이가 2가 나는 거를 뭐 일일이 해도 되는데 분류해볼까? 얘가 2가 되려면 뭐면 돼? 얘가 2, 0이면 되죠. 0, 2여도 되고 1, 1이어도 될 것 같아. 얘가 2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있어? 2가 나오는 경우는 5이거나 1이거나 얘는 0이 되는 경우는 뭐야? 3밖에 없잖아. 3밖에 없네.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3밖에 없고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5, 1이고 얘가 1, 1이 되는 경우는 1이 되는 경우는 뭐 있니? 4, 2, 4, 2랑 얘도 4, 2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 얘가 5가 되고 3이 되고 1이 되고 3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 2가지이겠죠. 얘도 2가지 있을 거고 얘는 4가지이겠네. 그러니까 앞에 거를 만족시켜주는 경우는 총 8가지가 있어. 그럼 뒤에 걸 만족시켜주는 경우는 6가지가 있겠죠. A랑 B랑 똑같은 경우는 6가지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중복되는 게 있다고 그걸 빼줘야 된다고. 중복되는 게 뭐 있어? 4, 4, 4, 4, 2, 2 두 개 중복되네. 그래서 빼면 몇이지? 12분의 36? 36분의 12 그래서 3분의 1이 나오게. 됐죠? 그 다음 문제도 좀 풀어볼게요. 여사건의 확률. 여사건의 확률을 꼭 배워야지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풀면 돼. 여사건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적어도의 개념 있지. 이 적어도의 개념이 여사건이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제 풀 때는 여사건이라는 말을 좀 자주 써볼게. 왜 여사건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사건을 어떻게 쓴다고 했어? 여집합으로 쓴다고 했잖아. 여사건은 여집합이잖아. 그래서 이걸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해. 얘는 기호부터 정리해볼게요. 내가 어떤 여사건의 확률을 계산하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1에서 반대인 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된다 이거야. 근데 왜 빼주면 되냐면 봐봐. 1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전체 경우의 수가 1인 거야. 그럼 얘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A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그럼 2개 빼주면 전체 사건분의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사건 빼기 A 사건이 되겠지. 그러면 전체 사건에서 A 사건을 빼면 A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는 건데 실제로 어떤 문제를 풀 때는 너무 이걸 의식하지 말고 풀자 이거야. 의식하지 말고 그냥 풀어. 원래 풀던 대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풀고 개념을 좀 이따 정리할게. 3번의 1 3-1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분모 36이죠? 두 눈의 수의 합이 4 이상 나올 확률이 구하래. 얘들아 4 이상 되는 건 너무나도 많아. 그걸 계산하는 건 너무 귀찮죠? 그러니까 4 미만인 걸 찾자. 4 미만인 건 뭐 있어? 11, 12, 21 4 미만은 3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빼기 3에서 36분의 33 답은 몇이야? 12분의 11이 되겠다. 한번 나머지 뒤 문제 맞네. 하나만 더 해볼게. 2번까지만 하고 나머지 문제 뒤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게요. 어느 대학에서 여학생 6명과 남학생 4명 중에서 임의로 4명을 뽑아서 외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대. 그럼 여학생이 적어도 2명 뽑힐 확률을 구하래. 그럼 여학생이 적어도 2명 뽑힐 확률을 구하려면 여학생이 1명 뽑히거나 안 뽑히는 경우를 빼주면 되잖아. 전체에서. 그럼 전체부터 한번 구해보자.
전체 사건 4명 뽑는 거니까 10시 4겠네. 그러면 10시 4에서 빼주면 되지. 어떤 거를 빼줘? 전체 사건에서 여학생이 한 명인 거랑 여학생이 0명인 걸 빼줘. 얘가 근데 여학생이 한 명이라는 거는 진짜 여학생 딱 한 명이 아니고 여학생 한 명이고 남학생이 3명이라는 거고 여학생이 0명이라는 건 진짜 여학생 안 뽑겠다는 소리, 여학생 안 뽑겠다는 거지. 그래서 아예 안 뽑겠다는 거 아니라 남학생을 4명 뽑는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이거를 빼주면 되겠네. 이 경우의 수 한번 계산해보자. 계산해볼게. 여학생 한 명 뽑혀야 돼. 여학생 6명이었지. 6 곱하기 남학생 44. 4가지. 여학생 0명 한 가지. 남학생 4명 뽑혀야 돼. 4명 다 뽑혀야 돼. 한 가지. 그래서 6, 4, 24, 25가 답이 되겠다. 한번 정리해보고 뒷페이지에 문제 하나, 둘, 셋, 넷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 있거든? 거기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아니야, 2문제만 풀어. 마지막 뒤에는 기호 문제라서 2개만 더 풀어보자. 이거 하고 뒤에 2문제까지 4번까지 하면 되자. 4번까지 이 안 가면 물어보고.
두 개야? 얘랑 얘가? 어? 얘랑 그 앞에 거야? 그럼 여기는 쌤이 그냥 맞아. 해볼까요? 할게. 3번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 의미하는 정수인데 해볼게요. 얘 의미하는 정수여야 되니까 분모는 몇이야? 3H10이겠죠? 이거는 어렵지 않다. 분모는 3H10. 근데 분자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 거냐 이거잖아. 이거의 반대의 사건을 구하자 이거야. 이걸 직접 구하려고 하지 마. 이게 다 다르면 되거든. x, y가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고 얘가 0도 아니어야 돼. 이걸 다 구하는 건 꽤나 빡세다고. 그래서 3H10에서 빼줄 거야. 뭐를 빼줘?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야. 얘가 0이 된다는 소리는 뭐야? 둘 중에 하나는 같다라는 소리겠지, 그렇지? 둘 중에 하나는 같아. 미안. 셋 중에 두 개는 미안해. 말이 잘못했네. 세 개 중에 두 개는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어떠면 0이 되는 거야? 얘가 0이 되려면 x랑 y랑 같으면 0이 되거나 또는 y랑 z랑 같으면 0이 될 수 있지. 둘이 같으면 또는 z랑 x랑 같으면 0이 되겠다. 그럼 해볼게. x랑 y랑 같아야 돼. x랑 y랑 같으면 z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냐 이거야. 일일이 해 별거 없어. x, y가 0이야. x도 0이고 y 미안. 둘이 같으니까 둘 다 0이라고 해보자.
둘 다 0이야. 둘 다 0이면 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10이죠. 얘가 1이야. 될 수 있는 경우는 8이지. 얘가 2야. 될 수 있는 경우는 몇이야? 6이지. 3이야. 그러면 4. 그리고 2야. 그러면 아 뭐야? 4야. 2. 그 다음에 5, 0 이렇게 있겠지. 총 몇 가지가 나와? 5가지가 나오잖아. X랑 Y랑 같은 경우가 총 5가지가 나와요. 그럼 얘도 5가지고 얘도 5가지겠지 마찬가지로. 근데 이 문제가 난이도가 그래도 높지 않은 거야. 왜? 난이도가 진짜 높아지잖아. 얘가 12가 된다? 12가 되면 어떤 과목도 생각을 해줘야 돼? 셋 다 같은 경우도 신경 써줘야 돼. 근데 얘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내면 또 힘들 것 같아서 그건 좀 뺐어. 그래서 어찌됐든 몇 개만 빼주는데 15만 빼주면 답이다. 다음에 볼 때는 12 이런 것도 할 수도 있어. 바꿔서. 그렇죠? 그 다음 문제 4번 1부터 100 중에 임의의 수를 한 개로 택할 때 분모는 너무 쉽다. 분모는 100이네. 14와 서로소 14와 서로소래. 14와 서로소를 내면 14가 뭐를 가지고 있냐면 2랑 7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떤 숫자가 2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도 아니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 숫자가. 그럼 2의 배수는 몇 개가 있어? 2의 배수는? 배수는 총 50개 있을 거고 7의 배수는 총 몇 개가 있지? 7, 4, 28 그러면 2의 배수 또는 7의 배수인 게 총 64개가 있지는 않을 거야. 64에서 뭐를 빼줘야 돼? 14의 배수를 빼줘야 되지. 14의 배수는 또 몇 개 있니? 7개 있네. 그래서 54가 되겠다. 얘들아 근데 이 54가 뭐를 의미하는 거야? 14와 서로수가 아닌 것들이 54개가 있는 거지. 그치? 아 이거 나 계산 틀렸니? 7은 7, 4, 28 맞잖아. 그래서 빼줘야지. 14의 배수는 겹치니까. 빼주면. 그러니까 이 54는 뭐 막 54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고. 14와 서로소가 아닌 걸 의미하는 거지. 그럼 14와 서로소인 건 몇 개가 되는 거야? 46개가 되겠다. 100 빼기 54에서 100분의 46 50분의 23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이거 이해 가나? 네. 14가 서로 소위를 내면 14가 서로가 아니려면 2의 배수이거나 7의 배수이면 되는 거야. 그렇죠? 2의 배수가 7의 배수는 14와 서로소가 아닌 거잖아. 14와 서로소를 일일이 다 구하기 너무 힘들어 이거는. 잠깐만. 1이 서로소에 들어가나? 1이 서로소에 안 들어가지 않아?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1은 안 들어가. 얘는 서로수에 포함되지 않아. 맞아. 5번도 한번 볼게. 한번 내가 다시 찾아볼게. 갑자기 헷갈리네. 물어보니까. 아닌 걸로 기억해. 지금 갑자기 물어보니까 아닌. 맞아, 아니야. 맞아. 이런 서로소라고 할 수 없어. 갑자기 하면 헷갈리네. 서로소가 아니지. 맞아, 아니야. 서로소가 됐어요. 우선 이거나 보자. 좀 더 한번 찾아볼게. 6건의 확률 한번 기호부터 적어보자. 6건의 확률은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쓰면 되지. A 사건의 확률은
1에서 A의 여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야. 반대인 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된다. 근데 이거 너무 의식하지 말자. 근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코멘트 정리해보면 이미 너는 여사건의 확률을 알아서 사용하고 있대. 고난이도 문제들은 대부분 여사건 문제인데 이 문제가 그거다. 여사건인지 티가 안 나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 솔직히 말해서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이게 웬만큼 풀만 했었다. 근데 왜 풀만 했는지 알아? 여사건인 거 내가 얘기해주고 풀었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문제 막 풀다가 시험지에서 대뜸 이게 나온 거야. 그럼 여사건인 거 눈치를 채줘야 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이거야. 왜 애들이 괜히 분류해서 푸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 여사건 안 이용하고.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하자. 네. 근데 결국은 분류하다 보면 분류할 게 너무나도 많아지잖아. 그러면 여사건이 아닐까 의심은 항상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3번 읽어볼게. 확률은 집합의 관점에서 경우의 수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집합의 성질들이 다 적용이 돼. 그래서 기호 관련된 문제 나올 때는 집합의 성질을 좀 이용하자고. 아 미안,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거나 집합의 성질을 적절히 활용했으면 좋겠다. 근데 집합의 성질 중에서 이 정도 좀 알아야 돼. 이거 알아? 집합의 성질들이 여기에서도 다 적용이 돼. 요거는 드모로간 법칙 기억나? 드모로간 법칙. 그리고 또 얘는 뭐야? 차집합이었었지. 요게 여기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알고 있지? 그래서 기호 한번 문제 풀어볼게. 기호 관련한 문제인데 요거 얘가 5분의 1이고 4분의 1일 때 이걸 구하려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집합 벤 다이어그램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어. 전체가 있을 거잖아. A가 있고 B가 있어.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드모로간 법칙을 이용해서 이걸 구할 수 있네. 그럼 얘는 또 뭘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 여집합의 확률이니까 1에서 합집합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지. 그럼 내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얘란 말이야. 얘를 구하면 돼. 그치? 그럼 얘를 한번 구해보자. 얘를 어떻게 구할 건데? 맞지? 이게 무슨 뜻이야? A 빼기 B지. 방금 했잖아. A 빼기 B가 5분의 1인데 A 빼기 B가 여기가 5분의 1. 그리고 얘는 B 빼기 A가 4분의 1이네. 주어진 조건이 그렇지 않나? 아 그리고 A와 B는 배반 사건이래. 그럼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배반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는 좀 면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면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소의 개수가 여기서 5개인데 실제로 해당하는 거는 5개잖아. 그럼 얘는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얘들아 이 4분의 1의 뜻이 뭐야?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4개라면 원소의 개수가 4개라면 B에 해당하는 거 B에 해당하는 게 아니지 B 빼기 A에 해당하는 거는 원소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야.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나는 좀 면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거지 이거를. 그럼 이걸 2개 다 더하면 합집합의 확률이 나오겠죠? 2개를 더하면 그러면 합집합의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여기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2개 더하면 20분의 9. 그래서 답은 20분의 11이 되겠다. 이거 정리하고 밑에 문제도 한번 볼게요. 다 했어? 전 내고 오늘은 가자. 가세요. 수고했어. 내일이나 내일 모레 부르시나? 1월 날에 아 1월 날 안 나오지? 아니야 우선 가봐. 1월
이거는 고민해보고 얘기해줄게. 안 나올 가능성 높아. 네. 윤호야, 이따가 내가 이거 채점을 하고 얘기해줄게. 왜 많이 맞으면 안 할 거야. 한두 개 정도는 가져올 거야. 그 이상 틀렸다고. 됐어? 오른쪽도? 네. 그 밑에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6번 사건 A, B에 대해서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 5분의 1에 그러면 이렇게 찍을 수 있지.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 5분의 2라는 거는 이렇게 적을 수 있네. 그리고 A와 B가 일어나는 확률, A와 B가 일어나는 확률은 몇이야?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A와 B가 일어나는 4분의 1. 그럼 이걸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이거야. 그림으로 나타내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A 빼기 B지? 여기가 5분의 1하네. 여기가 5분의 1에 그리고 교집합은 몇이래? 4분의 1이래. 그럼 A의 확률은 두 개를 더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20분의 13이 최종적인 답이 하는 건데 혹시 이걸 면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간략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조금 다시 한번 얘기할게. 왜 이걸 면적으로 봐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A 사건을 뭐라고 할까? A 사건을 짝수라고 할까? B 사건을 소수라고 하자. 주사위 던지는 걸로 할게. 짝수니까 A 사건 나오는 경우는 2, 4, 6이죠. 소수는 2, 3, 5가 되겠다. 전체 경우가 주사위잖아. 주사위 던지는 1, 2, 3, 4, 5, 6이죠. A 사건이 2, 4, 6이니까 여기에다가 4, 6 쓰고 2는 공통이니까 3, 5 이렇게 쓸 거잖아. 근데 1은 없지. 1은 여기다 써야지. 이제 면적으로 생각을 해볼게. 자, 봐봐. 요 전체 면적은 몇이 될 수밖에 없어? 6분의 6이 될 수밖에 없잖아. 확률로 생각을 하면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전체 면적은 1이야. 왜냐면 6개가 다 들어가 있잖아. 6분의 1. 근데 봐봐. 여기에 해당하는 거 한번 얘기해볼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몇이야? 4, 6밖에 없잖아. 그럼 6분의 2야. 그럼 여기 해당하는 건 몇이야? 3분의 1이겠지. 이렇게 6분의 2라고 쓸게. 그럼 여기 6분의 2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6분의 1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6분의 2에 해당하는 거잖아. 잠깐만 이상한데? 맞네. 그리고 이 바깥쪽은 6분의 1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실제로 다 면적을 더하면 몇이 나와? 1이 나온다 이거야. 왜 내가 면적으로 바라봐도 상관없다는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좀 면적으로 여러분들도 해결하면 문제를 좀 편하게 풀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집합의 성질들을 그냥 다 이용하면 되는 거야. 지금 34분인데 생각보다 힘드네. 뒤에 또 뭐지? 조건 관계를 좀 얘들아 지금 시간이 미안한데 15분 정도 남았거든? 네, 조건 구하기를 지금 못해. 하면 하는데 하다가 도중에 설명 끊겨.